지난 영상에서 재밌는 팝타르트 이야기랑 오레오 맛을 구매해서 3가지 방법으로 먹어봤었죠? 근데 제가 실수했더라고요.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레오 맛을 구매한 거였는데 이 수십 가지나 되는 팝타르트 맛들 중에서 최약체였어요. 이왕 먹는 거 베스트로 먹어봐야죠.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땡땡맛 1개와 미국인들은 물론 한국인들까지 대만족한다는 띵띵맛 1개, 이렇게 총 2가지 팝타르트를 먹어볼게요. 잠깐 팝타르트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, 이 스웨덴에 있는 한 박물관, 여기에 팝타르트가 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역시 감탄 한번 하고 박물관 이름을 보니까 역겨운 음식 박물관? 여기에는 그 유명한 수르스트 레밍과 과일 박쥐 스프랑 해장용이라는 양 눈알 스프처럼 다소 당황스러운 음식들이 전시되어 있어요. 근데 이 정도 라인업이면 주눅이 들만도 한데 강자들 사이에서 우직하게 서 있는 팝타르트, 아무리 그래도 팝타르트가 역겨울 정도인가 싶어가지고 전시된 이유를 찾아봤는데, 요약하면 이렇게 단 걸 심지어 아침에 먹어? 에요. 근데 미국인들은 팝타르트가 익숙하다고 하잖아요. 여기서 이 박물관의 취지를 알 수 있어요. 해장용이라는 양 눈알 스프도 그렇고 특정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과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. 역겨움이라는 그 감정이 문화적 관점에 따라서 매우 상대적이라는 거죠.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 차이. 한국으로 치면 낙지탕탕이 우리에겐 기름장에 콕 찍어 먹는 별미여도 외국인들은 경악한다고 하잖아요. 다른 예시로 요 루트비어, 요놈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 루트비어 맛을 보면 보통 물파스를 떠올리잖아요. 근데 유럽인들은 과하게 달콤한 기침약 맛이라고 느끼고 미국인들은 추억의 맛이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. 확실히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유럽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. 이 팝타르트는 유럽에서 판매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게 어느 정도냐면 최소 20가지가 넘는 팝타르트 맛들 중에서 딱 3가지. 너무 달아서 그런가?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인은 바로 팝타르트에 들어있는 인공색소, 요놈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제한했다고 합니다. 너무 나쁘게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팝타르트는 유용하게 쓰이기도 해요. 바로 비상상황. 실제로 월마트 분석에 따르면 허리케인이 올 때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맥주, 휴대용 랜턴, 그리고 팝타르트라고 해요. 특히 팝타르트는 평소보다 7배 많이 팔렸다고? 그래서 월마트는 허리케인 예보가 발령되면 예상 경로 지역에 팝타르트 재고를 가득 늘린다고 해요. 그 결과 실제로 매출도 늘었고요. 비상식량으로 쓰이나? 이 다른 사례로 미군이 먹는 즉각 취식 식량, 여기에 팝타르트가 포함되어 있어요. 왜 팝타르트가 미군의 MR이냐? 생각해보면 유사시 에너지 보충에는 이거만한 게 없거든요.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에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상하지 않고 그냥 까서 입에 넣기까지 3초면 땡. 그런데도 열량과 당이 충분하면서 어린 시절 먹었던 추억으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챙겨주니까 이만한 게 없긴 해요. 자, 그럼 이제 직접 먹어봐야죠. 이번엔 오레오 맛 말고 수십 개 맛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판매량 1위인 프로스티드 딸기와 한국은 물론 미국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맛있다고 하는 스무어로 구매해봤어요. 가격은 2박스 합쳐서 17,690원?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생각보다 묵직해요. 이 무게를 보니까 384g? 낱개 포장도 두께감이 꽤 있습니다. 바로 뜯어서 접시에 놓아주고 부스러기가 있길래 한 입 먹어봤어요. 특유의 밀가루 냄새가 있긴 한데 이전 오레오보다는 덜한 느낌? 이 딸기 맛 표면에는 알록달록한 스프링클 같은 게 묻어있고 부드럽게 반 갈라서 보면 이 내부에 딸기잼 같은 게 들어있어요. 바로 한 입 먹어봤는데 당황스럽습니다. 이거 왜 안 달지? 지난번 오레오에 비하면 슴슴한 게 맨날 함흥냉면만 먹다가 갑자기 평양냉면을 먹은 느낌이에요. 제 혀가 잘못된 건가 싶어가지고 얼른 토스터기에 돌려줬습니다. 이렇게 팝 하고 나오는 게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. 자, 돌아왔습니다.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죠? 조심스럽게 반 갈라보면 겉은 단단해 보여도 이렇게 꾹 누르면 열받아서 순종적으로 변한 딸기잼이 마중을 낳아줘요. 바로 한 입 해보면 이 무시무시하게 달기로 유명한 팝타르트의 명성, 게다가 딸기잼이 보여서 겁먹었었는데 와, 그냥 맛있습니다. 이 소스와 잼 그 중간의 질감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딸기향, 거기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퍼석 눅눅한 크래커와의 조화가 훌륭해요. 스콘에 딸기잼을 발라먹는 느낌? 괜히 팝타르트 초기 이름이 후르츠 스콘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. 다음으로 스모어. 스모어가 뭔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불에 구운 마시멜로와 그 열기로 녹은 초콜릿을 크래커 사이에 끼워 먹는 조합이에요. 근데 왜 이름이 스모어냐?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오는 썸모어 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해요. 거두절미하고 반 갈라보면 이 단면을 보니까 본능적으로 데워 먹어야겠다고 확신.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마시멜로가 뜨거운 게 스모어잖아요. 그래도 그냥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그래요. 아까 토스터기에 데워온 걸로 반 갈라보면 내부가 약간 흐물해졌죠? 꾹 눌러보니까 엑기스랑 함께 초코랑 마시멜로 향이 확 새어나오는 게 콧구멍이 커지고 동공이 확장되는 그런 비주얼. 순간 몸 생각 안 하고 겹쳐서 한 입 먹어봤는데 와, 이건 진짜 그 자리에서 몽땅 해치웠어요. 익숙한데 살짝 다른 맛인
게 매력이 있습니다. 그럼 그 익숙한 맛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 전자레인지에 초코파이 넣고 5초 동안 돌린 맛, 초코향은 진해지고 마시멜로우는 쫀득해지면서 특유의 달달한 향이 확 올라오는 그런 맛이었어요. 차이점이 있다면 초코파이에 있는 빵 대신 스콘이 있고 초코파이보다 조금 더 만족스러운 느낌? 괜히 스모어를 추천한 게 아니었어요. 아참, 이전 영상에서 전자레인지에 대한 댓글도 많아서 박스에 있는 가이드 따라서 돌려봤는데 3초? 3초 말고 30초 정도 돌리니까 토스터기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. 그럼 오늘 먹은 두 가지 맛을 비교해보면 스모어가 딸기보다는 단데 오레오보다는 확실히 덜 달았어요. 오레오는 약간 거부감이 들 정도로 달았는데 오늘 먹은 두 개는 딱 거부감 없이 달달. 무엇보다 우유랑 조합이 진짜 사기입니다. 아, 제가 팝타르트를 처음 구매할 때 이 두 가지 맛을 묶어서 판매하는 곳이 있었거든요. 이게 이유가 있는 조합이었네요. 그리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트윙키랑 딩동은 몰라도 팝타르트는 쿠팡이 제일 저렴했어요. 이 좌측 하단에 링크 달아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넷플릭스에 팝타르트 영화도 있다는데 먹으면서 봐야겠다. 감사합니다.